먹고 싶은 거 진짜 마음껏 먹으면서 섭취 칼로리는 0으로 만드는 방법이요? 있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먹고 싶은 거는 실컷 다 먹으면서도 섭취되는 칼로리는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그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주 큰 대가가 따릅니다. 씹뱃과 먹토입니다. 자, 씹뱃은 뭐냐면 씹고 뱉는 거죠. 자, 먹토는 먹고 토하는 겁니다. 자, 얼핏 듣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대로 하면 왜 안 될까요? 자, 이 씹뱃과 먹토 두 개 말고도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거식증인데요. 이 씹뱃 먹토 옆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공식 용어는 아닌데 이 살빼남은 임상에서 이 세 가지를 좀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살빼남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씹, 먹거, 트레인. 즉 열차라는 건데요. 대부분은 씹뱃역에서 좀 깨닫고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하다가 아니면 뭐 내릴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먹토하고 있고 하다가 거식증까지 가게 되는 무서운 열차죠. 그렇다면 먹고 토하면 우리 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 1번,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 자, 구토를 하다 보면 혈중 포타슘 농도가 낮아지는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피로감, 무력감 정도만 올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막 심해지다 보면은 갑자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게 오면서 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예방을 하고 싶다면 만약 구토를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다면 뭐 가벼운 주스 종류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먹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2번, 치아의 부식. 자, 위산이 치아의 에나멜질을 연하게 만들면서 치아가 썩고 부식돼서 쉽게 노가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구토를 하고 나면은 이 좀 찝찝하니까 바로 양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양치를 바로 해버리면 이미 위산으로 약해진 치아가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자, 그래서 만약에 구토를 했다면 최소 1시간 이상은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이하선 비대증. 자, 이하선은 쉽게 말해서 뭐 침이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요 정도 침이 있어요. 근데 계속 구토를 하다 보면 여기가 비대해진다, 즉 커진다는 거고요. 이게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증. 이 위산이 위에 있는데 이게 위로 역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우리 식도, 이 식도는 사실은 위산이 원래 올라온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산이 올랐을 때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를 그대로 받게 되죠. 그 데미지를 자꾸 받다 보면 식도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식도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거. 5번, 식도 파열. 당연히 식도에 있는 혈관에도 데미지가 쌓입니다. 그럼 혈관들이 약해졌을 때 구토하면서 목이 막 힘들어하잖아요. 혈관이 빡 터집니다. 혈관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출혈이 엄청나게 일어나서요, 과다출혈로 바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응급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6번, 목 통증과 쉰 목소리.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위산이 올라와서 뭐 영향을 미치다 보면 당연히 성대나 다른 발성기관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죠. 목소리도 쉬고 여기 목도 마치 뭐 목 부은 것처럼, 목감기 걸린 것처럼 목이 아프게 됩니다. 7번, 변비와 복부팽만. 자, 구토를 자꾸 하다 보면 이 장 운동까지 느려집니다. 자, 장 운동이 느려지면 어떻게 되냐? 변비가 생기고 또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수도 있죠. 이게 구토를 아예 멈추면은 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8번, 비자발적 구토. 위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문에 관략근이 있어야 우리가 변을 보고 싶을 때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토를 하다 보면 이 관략근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되냐? 아무 때나 음식물이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기침만 했는데 음식이 막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게 막 구토를 하게 되는 비자발적인 구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신체적 증상들 말고도 씹뱃과 먹토가 야기하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씹뱃하고 먹고 토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사실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도 별일 없는데? 아이고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었고 그때부터 멈추기는 진짜 어렵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이게 식이습관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요. 이 식습관이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폭식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차마 굶고 토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이어트는 되는데 그러다가 또 폭식이 도져가지고 또 폭식하면 또 왕창 먹으면서 또 살 다시 찐 다음에 또 살 빼고 그걸 또 반복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 이걸 반복하면 갈수록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체질 자체가 아예 변해버립니다. 그 애초에 다이어트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먹을 것과 음식과 내가 건강한 좀 관계를 맺고요,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그게 핵심이고 그게 궁극이거든요. 자, 그런데 씹뱃과 먹토는 애초에 이런 자기 통제나 자기 조절을 아예 놔버리고 먹지 않거나 그냥 먹고 뱉으면서 체중 빼는, 그 숫자 빼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그런 영역에 가깝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씹뱃과 먹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번,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2번, 어떤 상황에서 구토를 하고 싶어지는지 계속 기록을 하면서 원인을 찾아내고 다른 대체 방법을 찾아본다. 3번, 아침을 꼭 먹고 하루 세끼 제 시간에 딱딱 드시고요. 건강한 간식도 항상 준비해 두시고요. 모든 식사는 다 계획을 짜서 계획적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이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식 먹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제때제때 안 하면 그때 막 배고프니까 또 입이 터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애초에 식욕을 못 찾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필요 없이 식욕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4번, 자, 양만 줄이는 다이어트 하시면 결국 폭식할 때 못 먹었던 양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좀 오래 가게 하려면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고 살은 덜 찌는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지방도 적절히 좀 드셔주셔야 됩니다. 가장 최악은 뭘 하는 거냐면 정제된 당질, 설탕류나 빵 같은 그런 것만 드시면서 지방만 줄이고 그렇게 하시는 다이어트예요. 5번, 자, 음식을 먹을 때 무조건 한 번 먹을 만큼만 가져오시고요. 먹고 나서 만약에 또 모자란다 그러면 한 번 더 다녀오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내 몸에 아예 각인이 돼서 훈련이 좀 되는 겁니다. 또 음식을 드실 때는 핸드폰이나 뭐 TV 같은 거 보지 말고 음식 본연의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드셔야 포만감도 좀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정도 배불렀을 때 절대 한 입만 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딱 끊는 습관을 들이셔야 내가 진짜 배부름과 진짜 배고픔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은 애초에 음식이 들어오는 곳이지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씹뱀 먹토 같은 그런 몸을 망치는 방식의 다이어트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